자, 개념구조와 수학상 맨 앞에서부터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이제. 자,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내림차순 어떤 식으로 쓰면 되겠어? 내림차순. 차수가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죠? 차수가 높은 항부터 작은 항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써줍시다, 이제. 차수가 높은 항부터. 간단하게 쓸게요. 낮은 항의 순서로 정리하는 거. 낮은 항의 순서로 정리하는 거. 이렇게 쓰시고. 자, 뭐, 의미만 이제 맞으면은 사실 뭐 다 맞은 거로 보면 되고. 오름 차수는 반대죠. 차수가 이제 낮은 거부터 쓰는 거지.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해주시고. 자, 곱셈 공식 이제 기본적인 것들 한번 좀 써볼 건데요. 자, 얘는 이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여기 5개는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세 번째는 합체 공식이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네 번째는 1차식의 곱이죠. 자, 상수항끼리 더한 거, 상수항끼리 곱한 거 써주시고. 자, 5번은 이제, 자, ac x제곱 플러스, 자,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저거는 뭐 기본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들입니다. 자, 일단 다 알아들 일단 한번 쓰실게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자, 이제부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새로운 공식들이 나오지. 자, 이제 6번은 3항에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제곱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배 붙여서 2개씩 곱하는 거 있었지? 이렇게. 자, 7번. 이게 세제곱식이었죠.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으로 표현이 되셨습니다. 자, 8번은 이제 두 번째, 네 번째가 반대부호였어. 두 번째, 네 번째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b세제곱, 여기까지. 자, 9번은 이제 이거, 그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으로 이제 나오는 식이었죠. 여기서 주목할 거는 얘네들이 반대부호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그랬어. 반대부호. 얘네들이 이제 반대부호고, 얘는 이제 같은 부호죠. 동그라미가 같은 부호입니다. 여기서. 자, 10번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같은 부호, 여기는 반대부호로 생각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여기 같은 부호로 봐주시고 11번은 가장 긴 거가 아니고 두 번째로 긴 거죠.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제곱. 자, 그 다음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x 플러스 abc.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12번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로 써주시고 마이너스 3abc. 얘들아, 저 13번 내가 어떻게 쓰라고 했니? 13번 어떻게 쓰라고 했니? 뭐라고? 얘네 그냥 뭐 앞에 인수든 뒤에 인수든 그 각 항의 제곱으로 써주면 된다 그랬어. 이렇게 기억하면은 까먹을 일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각 항을 제곱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고. 자, 다 쓰셨으니까. 네, 쓰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변형.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는데,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합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합곱으로. 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얘는 이제 차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로 표현해 주시고, 자, 2번은 이제 위에 거랑 비슷한 건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빼기로 표현해주면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 이거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놓고 계셔야 되겠죠? 자, 3, 4번도 자주 나오죠. 합을 차로 표현하는 방법은 차의 제곱에다가, 자, 더하기 4ab 해주는 거. 얘는 이제 합의 제곱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ab로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5번은
이게 변형해주는 식이거든요. 자,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이 a 플러스 b로 쓰는 게 있었어. 여기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로 쓰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같은 부호고요. 여기가 같은 부호고요. 여기가 같은 부호. 여기가 반대부호입니다. 반대부호. 이 차이에 좀 주목해 주셔야 돼요.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잘 봐줘야 돼 이제. 해주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 8번부터는 이제 세제곱이 나오는데, 이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x분의 1. 저렇게 역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뭔가 간결한 형태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 차로 표현되지. x 마이너스 x분의 1 세제곱 플러스 3배의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자, 9번은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로 표현돼야 될지. 자, 10번. 자, 10번도 요거 좀 자주 나오는 거였지. 자, 요게 이제 그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는 게 있었죠.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14번은 플러스 부호로 써주시면 됩니다. 플러스로. a 플러스 b의 제곱, b 플러스 c의 제곱, c 플러스 a의 제곱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12번은 그 가장 긴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네, 플러스 3abc. 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썼니? 자, 쓰셨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건데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2문의 3차식과 2차식을 예를 들어서 그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하라는 거니 이거 얘들아? 얘를 들으시라는 거야. 얘를 니네가 얘를 들으라는 거야. 예시를 이그젠플 하라는 거야. 이그젠플.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내 맘대로 3차식 잡고 2차식 잡아가지고 그 나누는 과정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너네가. 그 나눗셈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나눗셈을 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은 보시면, 자, 3차식을 이제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할게.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얘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 좀 간단한 걸로 할게요. 너네가 그 계산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면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몫은 x가 와줘야 되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x. 빼주시면은 2x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우리는 몫은 뭐라고 해주면 돼? x. 나머지는 요 2x 더하기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요거를.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있을 때 그 사이의 관계식이 뭐냐.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었어? 얘가 이제 그 나누는 놈의 차수와 그 나머지의 차수 있죠. 얘네들의 차이가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었니 이거? 얘가 더 차수가 더 나머지가 작아야 되는 거 기억나니? 나머지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다음에 되셨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정리 항등식 이쪽인데, 자,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등식이 뭐였니, 얘들아? 등식. 등식은 등호가 포함된 식이야. 등호가 포함된 식. 그냥 간결하게 쓸게. 등호가 포함된 식이 이제 등식이고,
방정식은 이제 뭡니까? 방정식. 문자의 값에 따라 참고지시 바뀌는 등식이죠. 문자의 값에 따라 참고지시 달라지는 등식. 상등식이 뭡니까?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으로 써줍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위정계수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어떤 방법이 있나. 사실 뭐 설명할 거는 크게 뭐 없는데, 이제 그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이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법이라고 간단하게 씁시다.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법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방법은 두 가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이 있었죠.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다 썼니? 네.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법,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두 가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오. 인수 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오.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 그 나머지 정리는 어떤 다항식을 1차식 x-알파로 요거 앞에 요거 좀 씁시다. 다항식 fx라고 쓸게요.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그 알파를 바로 대입한 거라고 얘기했죠. 알파를 바로 대입한 거. 1차식을 바로 대입한 걸로 쓰시면 되고. 자, 인수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오. 인수정리는 이제 다항식 fx는 다양한 표현이 있었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다항식 fx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해도 되고,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머지가 0이다.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표현들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식을 이제 x-알파를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또 다른 몫이 곱해져 있는 이런 표현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인수정리를 의미하는 표현들이었어요. 인수정리를 의미하는 표현들이었고. 다 썼니? 네. 저 용어들이 이제 뭔지 정도까지는 너네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설명.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자,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를 한번 조리제법을 하는 너희가 가정을 해봐라 라는 거야, 가정을. 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자, 이제 계산이 편의를 위해서 3차식을 좀 간단한 걸로 둘게요.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좀 간단한 걸로 할게. 나누는 1차항의 개수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x 마이너스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조리제법을 해보래요. 그러면은, 자, 반대로. 자, 1, 2, 마이너스 1, 1 해가지고 1로 만약에 했을 때 1 내려오고 곱하고 계산해주시면 되죠, 얘는. 그러니까 이제 몫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나머지는 4.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1창의 개수가 3인 것이다. 1창의 개수가 3이 돼버리면은 이게 그 원래 식이 이거잖아. 얘가 원래 식이 뭐냐면은 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눠요. 그럼 그에 해당하는 몫이 지금 저기 나와 있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더하기 4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얘가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나누는 게 1창의 개수가 3이래. 그러면 여기가 이제 3배가 됐고 뒤에는 이제 3분의 1배 됐다라고 보는 거지. 3분의 1배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변하지 않지만 몫은 그 역수를 곱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 역수를 곱해준다. 그래서 3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2 나머지는 4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제 되겠죠. 역수를 곱한 것으로 봐주시고 3번은 반대야. 자 3번은 이제 뭐냐면은 제 이제 2분의 1로 개수가 2분의 1인 것으로 한대요. 그럼 얘를 2로 나누는 셈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오히려 이제 2배를 뒤에 더 해주셔야 되겠죠. 2배를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더하기 4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로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 개수 잘 봐야 된다 그랬어. 개수 그 개수의 역수를 몫에다가 곱해주면 돼요. 그 역수를 곱하면 돼. 역수를 곱하는 거야. 역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인데 자, 앞에 있는 사실 그 곱셈 공식 우리가 반대로 하면 되기는 하죠. 한번 다 써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공통 부분이 있으면 항상 묶으세요. 여기선 m이 공통 부분이니까 m으로 묶어라. 2번은 완전 제곱식. 3번은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4번은 합차 공식이죠. 5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죠. x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잖아. 그래서 x 더하기 a, x 더하기 b입니다. 자, 6번은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되셨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이제. 자, 이제 6번인데, 자, 6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ax, cx,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얘는? d, 플러스 b, 이렇게 해주죠. 지금 반대로 썼죠. 여기가 이제 d, 여기가 이제, 뭡니까, 이제 b,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로 쓰시고, 자, 7번은 이제 저 형태를 보고, 이거 3항의 완전 제곱식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돼. 3항의 완전 제곱식이구나. 8, 9번 마찬가지. 저 전개된 형태를 보고, 이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인데, 9번. 두 번째, 네 번째 부호가 뒤집힌 거 보고, 저거 이제 빼기의 세제곱인데, 라고 캐치하셔야 되고, 10번은 이제 a 플러스 b. 자, 지수를 이제 3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쓴 두 개를 이제 제곱해서 더하죠. 그 다음에 반대부호였지, 반대부호. 11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수를 이제 3분의 1 빼주시고, 그 3분의 1 배한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을 제곱. 그 다음에 반대부호로 써라. 요렇게.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가장 긴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해줍시다. 그 다음 13번인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니? 까먹지 마시고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복소수 부분인데, 자, 허수 단위가 이제 뭐였습니까? 허수 단위? 네, 허수 단위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여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였고, 그 기호는 이제 우리가 i라고 해주고, 그 i를 루트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의했었죠. 자, 그리고 복소수 a 플러스 b에서 a는 뭐라 부르고 b는 뭐라고 부릅니까? a는 실수 부분이죠. 실수 부분. 실수 부분입니다. 부분. b는 허수가 곱해져 있는 허수 부분이죠. 허수 부분. 그런데 얘가 실수이기 위한 조건. 실수가 되려면 i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b가 0이어야 되는 것이고, 순허수. 이제 허수 항만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앞에 a가 없어져야 되고, b는 살아있어야 돼. b가 0이면 안 돼요. 근데 그냥 허수이기 위한 조건, 얘는 i가 붙어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i가 붙어있는 b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수의 체계를 쓰시오. 우리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이제 양의 정수, 자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정수가 있고, 음의 정수. 얘네를 이제 아울러는 게 뭐였습니까? 정수. 그 다음에 얘네를 또 이제 아울러는 게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그럼 얘네들을 또 이제 아울러는 게 뭐였습니까? 유리수. 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이게 분리가 되죠? 유리수, 무리수.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실수가 있고, 또 이제 뭐가 있어?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었죠? 실수, 허수. 이거를 이제 아우르는 설명이 또 이제 복소수였습니다. 복소수. 요렇게. 얘는 수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얘는. 자, 그리고 두 복소수가 서로 이제 같을 조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 끼리끼리. 그렇기 때문에 A가 C이면서 B는 D이어야 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켤레복소수는 기호도 이렇게 써볼게. 막대기 기호죠.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로 이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것으로 써주는 거였습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뒤집어라 라는 것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의 사칙연산이야. 사칙연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복소수를 이제 더한다. 자, 더할 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묶어주세요. 뺀다. 마찬가지예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묶어주시고. 자, 3번. 실수 부분 AC-BD야. AC-BD. 그 다음에 이제 AD 플러스 BC죠. 그 다음에 AD 플러스 BC의 I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저거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실수화 하는 과정이죠. 실수화. 실수화를 거쳐주셨을 때 분모 C제곱 플러스 D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AC 플러스 BD.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AD 플러스 BC I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렇게 써주시고, 되었습니까? 네. 저거 이제 항상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는 게 중요하다. 끼리끼리 묶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1번. 자, 이제 어떤 복소수를 두 번 막대기를 씌운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거 맞아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돌아와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얘네들이 더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실수. 켤레랑 곱해도 실수가 나오는 것이야. 자, 3번을 이제 확인을 해주려면은, 저 3번은, 자, 그 켤레 복소수가 원래 복소수랑 같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거는 이제 잡아보면 되거든요. 예, 이제 Z1을 A 플러스 BI로 줘가지고, 자, A 마이너스 BI가 A 플러스 BI랑 같다라는 거구나. 속을 씹으면 얘가 이제 B가 0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Z1이 실수라는 얘기야. 얘는 그럼 반대 의미죠. A-BI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A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도 Z1이 뭡니까? 얘는 이제 허수. 다시 Z1이 순허수 또는 0 이렇게 두 가지로 얘는 나왔었습니다. 저 두 가지로 써주시고 두 가지로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막대기 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얘네 4, 5, 6번 다 분리가 가능했어요. 자, Z1 바 플러스 Z2 바 Z1 바 마이너스 Z2 바. 자, 5번 찍기가 가능했지. Z1 바 Z2 바. 6번 마찬가지입니다. 찍기 가능합니다. Z1 바 나누기 Z2 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찢기 가능하다. 찢기 찢어라. 찢었다. 해주면 되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자, 넘어가거라. 예. i의 거듭 제곱. 자, 이거 이제 4로 나눈 나머지를 보는 건데, 4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1인 거, 2인 거, 3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4의 배수인 거. i 제곱, 마이너스 1, i 세제곱, 마이너스 i 4제곱, 1.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봐줘야 되겠지? 저렇게 네 가지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음수의 제곱근입니다. 자, 여기는, 자, 이제 A가 양수일 때, 아내가 음수야, 아내가 음수. 아내가 음수면은, 부 뒤집고 I. 기억납니까? 부 뒤집고 I. 이거 기억해놔. 자, 마이너스 A의 제곱근.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지만은, 얘도 마찬가지로, 부 뒤집고 I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3번. 이게 이렇게 성립해주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A가 음수, B가 음수,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A가 음수, B가 음수? 네.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사실 이게 또 있어요. 이게 0이어도 이게 됩니다. 0이어도 이제. A 혹은 B가 0이어도 식은 성립하거든요. 식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은 얘도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도 있어. A는 0, 또는 B는 0. 이런 것도 추가합시다. 자, 4번은 분자가 양수, 분모가 음수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는, A는 0. 여기까지 들어가주면 됩니다. A는 0.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거든. 2차 방정식. 자, 푸는 법에 대해서 다음을 쓰시오. 자, 근. 2차 방정식의 근은 이제 각각이 0이 되는 걸 구하는 거죠. x는 a분의 b 또는 x는 c분의 d로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은 근의 공식입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제곱 마이너스 4ac죠. 이렇게. 자, 3번. 얘는 짝수 공식입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쓸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쓰라라고 했죠? 네, 근데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쓰셔야 돼요.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에 대한 건데, 자, 기본적인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근데 하나 더 추가합시다. 짝수 공식 판별식.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까지 추가하자.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중근, 판별식이 0이다. 허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을 가진 조건,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 실근을 가질 조건이 0 이상이라는 거. 저 1, 2번을, 2, 3번을 아우르는 설명으로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두근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d. d는 판별식이었고, 얘도 짝수 공식이 있었죠? 2 루트, 이제 d 나누기 4.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켈레근에 대한 얘기죠, 이제. 켈레근하고 이제 근에 대한 얘기. 자, 최고차항 계수가 a인데 저 두 수가 근이다. x-알파, x-베타는 0. 그 다음에 이제 2차식 인수분해야 a의 x-알파의 x-베타. 저 2차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야. 저 2차식을. 근이 저렇게 주어졌으면. 그리고 켈레근은 이제 무리수근을 가지면은 그 개수가 이제 유리수일 때 무리수 켈레근을 갖는다. p-m. 자, a, b, c가 이제 실수일 때 만약에 이제 허근을 가진다. 그러면은 허수에 대한 켈레근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했죠. 유리수 조건이 있어야 그 루트의 부호가 바뀌고 실수 조건이 있어야 허수의 부호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저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중요했었습니다. 이거 베타였지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실근의 부호인데,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의 합이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얘가 이제? 판별식이 0 이상. 여기까지 써줘야 되겠지? 판별식이 0 이상.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제 합이 음수, 두 근의 곱도 양수, 판별식이 0 이상 써주시고, 두 근이 다른 부호일 때에는 그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이 조건만 써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저 조건만 써주시면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4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이제 뭐야? 두 근의 합은 0.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고 써주시고. 음근의 절대값이 클 때, 자, 요런 상황이야. 절대값이 음수 쪽에 클 때. 합은 음수지만 곱은 음수. 자, 6번은 반대거든요. 마이너스 2와 3 같은 상황인데, 자, 합이 양수, 곱이 음수입니다.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되었습니까? 저것도 당연히 기억하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저것도. 이해만 하면은 사실 외울 것도 없다. 이해가 됐는데, 외우는 게 이제 사실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무엇을 의미했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고,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의미가 뭐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x축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입니다. 자,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로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를 우리는 결국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제 따지죠.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는 2차 방정식이 당연히 앞에서 했듯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그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x축과 위치 관계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자, 판별식이 0이다. 중근입니다. 중근. 이때는 접하게 그려지는 게 맞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것이고 안 만나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안 만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만나지 않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하시면 되고, 안 만나게 그려라. 바로 밑에 이제 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이번엔 음수일 때로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음수일 때 이제. 자,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얘는 이제 중근을 가진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 안 만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얘는 이제 뭡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인즉슨 접한다는 얘기야. 접.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뭡니까?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자, 그림 딱 보면은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했을 때 그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일치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직선하고 이제 따지는 건데, 직선하고, 사실, 이제 직선이랑 그냥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연립해주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넘어가 가지고 자 b-mx 플러스 c-n은 0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써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판별식이 뭔지는 좀 써줘야 될 거예요. 자, 이 식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우리는 생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기서. 그래서 판별식은 그 교점에 대한 개수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자, 그리고 이차함수의 최대최소거든요. 자, 어디에서 최대최소를 가지느냐. 최고점 개수가 양수다. 그랬을 때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반드시 최대최소를 가지는 거죠. 자, 이제 아래로 블록일 때는 최소값을 가지고 최대값이 없다. 자, 이제 위로 블록이실 때에는 반대지. 이번엔 그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것이고 반대로 최소값은 없다라고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 꼭지점이 만약에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꼭지점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지. 자, 예를 들으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이제 베타일 때 이제 꼭지점이 여기 들어있다. 그랬을 때에는 그 양 끝과 그 다음에 그 교점의 이제 y좌표 중 가장 크고 작은 게 최대최소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2번처럼 자, 이번에 위로 보려고 해볼게. 만약에 범위에 그게 없다. 범위에 이게 이제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그 양 끝값만 우리가 가지고 최대최소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돼요, 처음에. 처음에는 그려보고 어디가 가장 크고 작은지는 좀 확인해보고 좀 적응이 됐다,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안 그리고도 사실 머릿속으로도 그려질 수 있습니다, 저건. 자, 네, 여기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자, 여기는, 자, 이게 1번. fx가 a, b, c, d 꼴로 이제 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럼 0이 되려면 각각이 0이 되는 거 아니야. a는 0, b는 0. 이 얘기 하는 거야.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또는 d는 0이죠.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풀이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간단하게 쓸게. 조리제법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고, 공통부분이 있을 때 내가 이거 뭐라고 했니? 이거 국물이 아니라 국룰이라고 했지? 뭘 하라고 저거? 공통부분을 치환한다. 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제 여러 번 하죠. 이거는 공통부분을 치환해라. 간단하게 씁시다.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특수한 형태입니다, 이제. 자, 이제 저 1번, 2번 같은 형태를 이제 무슨 식이라고 했죠? 복 2차식이라고 했죠? 인수분해가 되면은
얘도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치환해서 이제 푸는 건데, 이제 이거를 풀면 되겠지. 치환한 요 방정식을 이제 푼다. 이건데,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치환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2차항을 그냥 적절히 분리한다라고 얘기하거든. 2차항을 적절히 분리하여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어주죠, 우리가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0. 우리 이걸로 변형한다. 라고 씁시다. 요렇게 써주시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얘는 좀 가장 긴 거였지, 그지? 얘는 그 개수가 대칭인 거여가지고, 이제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하는 건데, 자, 이거 좀 기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3번은. x 제곱으로 이제 묶어서, 자, 바로 쓸게. a가 이제 있는 쪽이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b가 있는 쪽은 x 더하기 x분의 1에 더하기 c. 이렇게 바로 묶어서 주는 건데,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 주시게 되면은 요 제곱분의 이제 한 개 t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 식을 이제 치환한 식으로 좀 이제 바꿔서 써주시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풀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요걸 풀어주는 것이었고, 여기까지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건데, 저 이제 3차 방정식의 이제 그 근각계수 관계죠. 세근의 합, 두근끼리의 곱의 합, 세근의 곱인데, 자, 분모는 항상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호가 처음에 마이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번갈아 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분자는 이제 이게 뒤로 개수가 이제 밀리게 되는 것이고, 개수가 밀리는 것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켤레근 나오고 이제 근 나오는데, 자,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처음에 2차항 반대부, 그 다음에 이제 1차항은 그대로 부호, 두근끼리의 곱의 합이죠. 두근끼리의 곱의 합. 그 다음에 이제 반대부호로 마이너스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켤레근. 아까 앞에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유리수이면은 이제 무리수 켤레근. 실수 조건이 있으면은 이제 허수에 대해서 켤레근을 이렇게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수에 대해서 켤레근을 가진다 하시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허수에 대한 켤레근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오메가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오메가. 자, 오메가는 우리가 이제 x세제곱은 1, 대표적인데, 자, 우리 이거 인수분해 해주잖아요, 이제. 원래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에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들어가서 각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 근을 작성하는데, 여기서는 x는 1이라고 해주시고, x는 1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얘로 쓰면 되는데,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제 줬기 때문에 오메가로 바로 쓰겠습니다, 이제. 오메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위에서 이제 했지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허근 오메가는 원래 처음에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저기다가 대입해주니까, 이제, 는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는 1.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적용해주니까,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1. 그리고 6번. 이게 오메가 제곱이, 자, 오메가 바와 같고, 혹은 오메가 분의 1과도 같았습니다. 요렇게 써주는 게 두 가지 있었지.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7번인데, 부정방정식이 무엇이냐. 얘는 이제 뭐였었냐면은,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 해를 정할 수 없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추가가 되면 된다라고 했지. 정수 조건, 실수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결국에 해가 이제 정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